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TV 여론 끝장 시간입니다. 지금 총선 4월 15일 불과 일주일 앞으로 훌쩍 다가왔습니다. 서울 지역 격전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죽기 살기로 후보들 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구로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로을. 대통령의 남자라고 불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후보, 이에 맞서서 미래통합당에서 서울 지역 양천에서 3선을 했죠. 김용태 의원을 전략 공천한 그런 지역입니다. 윤건영 후보와 김용태 후보, 김용태 후보와 윤건영 후보가 양강구도를 이루면서 맞붙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 자, 배 소장님, 지금 윤건영 후보는 이렇게 선거 치르는 거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왜 선거에 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중량감 있는 인사가 초선의 도전이다? 잘 또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랫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 내지 보필하고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주 중요한 보직이죠. 말 그대로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가려운 곳이 있으면 그 가려운 곳을 긁어줬던 그런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대통령의 이번 고민정, 심, 복심은 윤건영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현실 정치 선출직의 능력이 검증된 바는 없었거든요. 그런 만큼 과연 어떤 정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파괴력을 보여주는지 사실 궁금해요. 근데 이 처음에 캠프를 잡고 이 선거운동을 본격화하기 이전에 그 장소에서 캠프가 있는 건물에 확진자가 나오고 콜센터가 있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과연 이건 선거 괜찮은 건가? 라는 이야기가 일각에서 나올 정도였고, 또 맞붙는 상태가 만만치가 않은 것이 또 이웃 선거구입니다. 바로 양천. 이 선거에서 양천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김용태 전 사무총장이 상당히 비중도 있고 알려질 만큼 또 알려져 있는 현역 의원이기도 하고, 현역 의원이기도 하고 구로을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됐는데, 그런 이유는 이제 이 현역 의원들, 중진 의원들이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야 된다. 바로 이것 때문에 공천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또 선거하면은 또 김용태 후보의 경륜, 지역구 관리 잘하기로 또 유명한 그런 의원 중에 한 명이죠. 그런 정도의 후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박빙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여론조사된 내용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윤건영 후보가 앞서는 가지만 김용태 후보가 뭔가 쫓아가는 듯한 그런 조짐과 추세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에 발목을 잡히냐 하면 사실은 윤건영 후보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좀 알 겁니다.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리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든 어떻든 간에 오랫동안 바닥을 다지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지역이 누구의 지역구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지역구입니다. 연달아서 여기서 선선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박영선 장관이 선거에 개입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조직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지역에서는 이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가 닦아놓은 그 조직이 탄탄하다는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지지율의 격차가 조금 더 나요. 더 낮다는 것은 3월과 3월 이제 말 정도의 지점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이게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 또 반응을 보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다, 또 긴급 재난지원금, 그 어떤 지역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영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또 긴급 재난지원금, 부양책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소벤처가 많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박영선 장관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단지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로단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서 좀 더 깜깜이 되는 기간이 되는 것까지 좀 보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이 지역에서 경제 정책에 대한 실망감도 분명히 있거든요. 바로 그 중소기업, 이런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또 반발 심리도 있는 것이고, 수많은 또 자영업청이 있어요. 그 자영업청이 그동안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에 대한 반대, 실망 심리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또 김용태 후보의 경우에는 항상 선거에 보면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서 굉장히 활발하게 뛰는 그런 모습도 보여왔고, 또 하나는 이 지역의 구로에 삐삐삐 빵빵 빠빵 저 호남에서 올라오는 기차가 충청을 거칩니다. 충청을 거쳐서 이렇게 쭉 해서 인천, 구로 빠바바방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 충청 인구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바로 충청도 출신인 김용태 후보가 그런 것도 일단은 감안해 넣지 않았겠냐.
지금 판세는 좀 우리 여론조사 나오는 대로 예. 가고 있을지는 몰라도 공식 선거 운동까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민주당의 윤건영 후보는 지킬 수 있는 공약을 얘기하겠다 하면서 이제 구로 경찰서 재건축이라든지 구로역 신역사 건립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힘이 되는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내걸고 있습니다. 반면 김용태 후보는 양보다는 철도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겠다, 또 과감하게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서로의 공약이 맞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지역 배수장 그 변수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 지역은 사실은 가장 큰 변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에요.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만에 하나 지금처럼 다소 또 재고공행진이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30%대나 40% 초반이었다면 대통령 의존도가 높은 윤건영 후보는 상당히 위축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몰라요.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시시각각도 변하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 예. 있고, 두 번째. 이 지역은 무엇보다도 뭐가 중요하냐? 예. 구도가 중요합니다. 구도. 근데 양자 대결 구도가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김용태 후보의 표를 가져가고 있는 변수가 있죠. 강요식 후보 변수. 전 당협위원장이죠. 그렇죠. 네. 또 하나 중요한 건, 네. 이 지역은 이른바 말해서 우리가 가리봉동이 들어갑니다. 근데 가리봉동이 뭐 가산동, 가산 디지털 단지라고 디지털 단지. 하지만 네. 이게 가리봉에서 봉이 산이에요. 네. 여전히 이 지역은 뭐다? 우리 구로 디지털 단지. 여기에는 수많은 블루 칼라층이 있습니다. 네. 그 블루 칼라층이 과연 어떻게 집단적으로 반응하느냐. 예.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 지점도 중요하고, 특히 중요한 동네가 유동 인구도 많지만 실제 투표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많이 해왔던 동네가 신도림동입니다. 신도림동. 신도림동.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지역이 구로역, 상진역입니다. 네. 그런데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는 신도림역이거든요. 그래서 신도림동. 네. 그래서 신도림동, 블루칼라층, 그 다음에 강효식 변수가 디디방방 하는 너무나 중요한 네. 이 구로을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현재 구로을 지역 흐름, 이 민주당의 윤건영 후보, 통합당의 김용태 후보가 맞붙고 있습니다. 일단 윤건영 후보가 오차 범위를 조금 벗어나서 김용태 후보를 앞서고 있는 조사 결과들이 뭐 쭉 나왔습니다. 이제 과연 그런 흐름이 계속 될지, 아니면은 김용태 후보가 막판에 또 뒷심을 발휘해서 그걸 따라가면서 따라잡을지 또 뒤집을지, 뭐 이건 알 수 없는 겁니다. 아직 한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고, 아까 배 소장이 분석한 그런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최종까지 이런 심리도 봐야 있습니다. 됩니다. 이 지역이 최근에 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 30, 40대가 윤건영 후보를 지지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선거에서는 너무 앞서 있다 보면은 안 나가요? 아니, 이길 텐데 찍으러 안 가요? 이길 거야 이러면서 일종의 방심 심리가 있어요. 예. 안 나가는 우리 후보 되겠지.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차이를 벌려놓은 후보의 경우는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출구조사나 상당히 또 가까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많이 벌어져 있다고 해서 이거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실제 각 연령대의 투표율이 반영되는 최종 결과에서는 그거랑 완전히 다른 거죠. 또 다른 변수죠. 그렇죠. 이거 자칫 방심하다가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저 민주당의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이 10% 정도 앞서는 것은 거의 동등하다고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배 소장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로울의 접전 어떻게 최종 결과가 날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